안녕하세요. 활기찬 부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전월세 물건 품귀 현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월세 가격 폭등, 또한 매매 가격 폭등으로 이렇게 압축 지을 수 있겠네요.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전의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 임대차 보호법으로 이제 적용된다 그러는 거죠. 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논점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에 대한 그 효력 발생 시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일간 신문들, 즉 한겨레 신문이나 한국경제신문 등이 이제 보도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또한 그 국토부에서 이제 반박 자료를 냈죠. 그렇지 않다. 그 반박 자료를 냈는데 그러한 그 서로 간에 그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더 혼란스럽죠.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고 우리 또한 조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하고 그 한국경제신문 등 국내 일간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내용은 보도 내용은 이렇죠.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전의 임대차 계약이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나 다 개정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전 법은 계약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하면 되는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개정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서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이렇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돼야 된다. 라는 그 어떤 취지의 그 보도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이제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반박 자료는 2020년 12월 1일부로 그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그렇지 않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쓴 계약들은 예전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로 이렇게 그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로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새로 쓰는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나 혹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서에만 개정 임대차 그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서 즉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규정이 적용이 된다. 국민들은 혼동하지 않게 잘 이 얘기들을 잘 전달해 달라. 라는 취지의 그 보도를 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국내 일간 신문 보도 자료가 맞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면은 이 문제가 만일 이제 어떤 첨예한 이익관계에 걸려서 문제가 이제 심각해져서 소송으로 간다면은 그 판단은 국토교통부가 하거나 일간 신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은 오직 조문과 오직 판례에 의해서 그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개정 임대차 보호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판례는 거의 없죠.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죠. 우리 또한 조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함께 조문을 중심으로 저희도 살펴보겠지만은 부칙 2조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 조문을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일간 신문 보도가 맞다 아니면 국토교통부 보도 설명 자료가 맞다 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분쟁의 소지 또는 문제의 소지를 미리 그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두 번째 논점은 첫 번째 논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죠. 자, 만일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안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건을 병행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 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 계약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임대차 계약 청구권 행사에 의한 임대차 계약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주장을 하고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묵시적 갱신이 끝나면 앞으로 또 한 번 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묵시적 갱신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서 임대차 보증금은 한 푼도 올려주지 않은 채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주장하게 되면은 최초에 묵시적 갱신은 예전에 있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한 푼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그 임대차 보증금이나 최초의 임대차 보증금은 똑같겠죠. 그러한 똑같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5% 이내만 올려주고 나서 다시 또 2년을 더 살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 2년,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한 임대차 계약 2년, 그리고 또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한 임대차 계약 2년, 그래서 도합 6년의 임대차 계약을 최초의 임대차 보증금에서 5%만 올려주고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만일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묵시적 갱신을 잘 모르고 그냥 2+2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이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임대인한테 불리하겠죠. 그래서 묵시적 갱신을 정확히 알고 이거 묵시적 갱신이다 아니다 정확히 알고서 계약을 진행하는 게 임대인이나 임차인한테 서로가 명확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한 측이 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요걸 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국토교통부 보도설명 자료와 함께 임대차 보호법 조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그 조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부칙 2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잠시 한번 제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보도설명 자료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배포일시는 2020년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 배포를 했고요. 내용은 그렇죠.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시기와 관련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보도 내용이죠. 이 부분이 이제 틀렸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겨레와 한국경제신문 등 국내 일간지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보도 내용이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12월 10일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이 달라져요 라고 이제 국내 일간 신문이 보도했다 이 얘기죠. 12월 10일 이후에는 2월 10일 이후 계약 종료되는 세입자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 전으로 변동이 됐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1개월 전까지였어요. 그러다가 2개월 전까지로 변동이 돼버리는 바람에 2개월 후짜리만 쓸 수 있다 이런 말을 이제 신문에서 보도한다 이 얘기죠. 하루 만에 12월 9일까지는 괜찮았는데 12월 10일 되면서 개정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1월 10일에서 2월 9일 사이 계약 종료가 되는 임대차 계약의 세입자는 계약 갱신권을 쓸 수가 없다라고 이제 국내 일간 신문이 보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그렇지 않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모든 계약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임자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한 것들이 8월 28일 배포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에도 이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개정 규정은 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죠.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15일에 체결하여서 2021년 12월 14일에 계약이 만기되는 계약은 당초 규정대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전법이죠. 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얘기죠.
다만 2020년 12월 14일에 최초 체결하거나, 그럼 이제 2020년 12월 10일이 지났으니까 최초 체결하거나 그때 14일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아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그때 계약서 쓴 계약들은 이제 12월 10일 이후로 적용을 받아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국토교통부 설명 자료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문을,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보고 부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이 부분이 바뀌었다 그랬죠. 2개월 전까지로 이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묵시적 갱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고, 2항은 제1항의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묵시적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6조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임차인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만.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제2항 보면 전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 이 얘기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의 1항 전단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느냐?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또는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또는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가를 보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번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을 포함해죠.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 임대인이나 임대인 직계 존속 또는 임대인 직계 비속이 해당 목적에 실제 거주하면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항을 보면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회에 한해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하는 행사는 몇 번 할 수 있다고요? 단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거 뭐 5% 이내죠. 5% 이내 증감할 수 있다. 이죠. 거의 올리겠죠. 5% 이내 올릴 수 있다. 이 얘기겠죠.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에 관해서는 6조 2를 준용한다 라고 했고요. 5항 임대인이 제1항 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을 되었을 기간에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배상 규정이죠. 5항에 따른 6항을 보면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손해배상 예정에 대한 그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차임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7조의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하는 금액을 포함하죠. 이하 환산월 차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어떤 거라고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부칙을 살펴볼게요.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판날로 시행한다. 다만 8조 이제 2항, 4항, 또 14조 1항, 16조 1항, 2항, 21조 1항 및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날부터 시행한다. 뭐 요새 해당되는 조문은 이렇게 3개월이 경과날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부칙 제2조죠. 네, 부칙 2조. 계약 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내 1항 보면은 제6조의 3 및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6조의 3 내용은 뭐였죠 아까? 6조의 3은 그거죠. 그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몇 가지 쭉 나열한 게 있었죠. 그것이 6조의 3 내용이었죠. 그래서 6조의 3 내용 중에는 그런 부분이 아까 있었어요. 6조 1항 전단의 기간 내에 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그것이 6개월에서 2개월을 얘기하는 것이었었죠. 이 부분에서 약간이 이제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 보도가 맞다 내지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가 맞다 따지기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은 이러한 그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서 사전에 이런 일들이 서로가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